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던 30대 직장인이 투자를 통해 1년 반 만에 5억을 벌게 된 과정 1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수익을 낸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 투자자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주부스토리의 투자 과정을 대리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는 정말 재테크에 지읒자도 모르는 무지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잘하는 한 가지를 꼽자면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꼭 해내는 꾸준함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처음 입사하고서 월급의 80% 이상은 적금하기로 계획했으며 그때부터 꾸준하게 적금과 예금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따로 자취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일찍 결혼해서 집을 산 친구들과의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입사 초에 친구 한 명이 부모님 도움과 본인이 모은 돈 그리고 대출 3억을 받아서 7억짜리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생각도 했습니다. 레버리지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위험하다고만 생각을 할 때였으니까요. 지금 저 집이 한 15억 정도 하니까 거의 8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났습니다. 대출 3억을 제외하면 5억 정도 순자산이 증가한 거죠. 제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무렵만 해도 매가가 10억까지 올라 있을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이런 식으로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친구가 저렇게 따라잡지도 못하게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고서 부럽기도 하고 뭔가 해야겠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접했던 책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감명을 준 책이었죠. 하지만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수익형 부동산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때부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는 주요 입지일 경우 비싸서 접근도 못할 뿐더러 수익률이 3에서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부동산에서 작은 신축상가 6% 매물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1년까지는 6%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살짝 혹했지만 시장 조사를 해보니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매물이었습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에 따라 자신의 몸값이 결정됩니다. 처음에 과도하게 억지로 맞춘 수익률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시장가에 맞게 떨어지게 됩니다. 월세가 주변보다 비싼 곳엔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죠. 월세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가 자체의 몸값도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즉, 상가를 매도할 때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만큼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해 전으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았고 1년을 그대로 모아봐야 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 오피스텔에게 밀리고 감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서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건들이 그랬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늘리라고 한 것일까? 의문을 품던 중 경매를 하면 레버리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할 때 받는 경락 잔금 대출은 상당히 높은 비율의 대출을 해주고 이를 잘 활용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15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6%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었으며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부자들의 현금 흐름과 일치해서 기뻤습니다. 저는 하나에 빠지면 정말 미친듯이 파고드는 성향이다 보니 경매를 정말 깊게 봤습니다. 모두 독학이었지만 많은 책들을 통해서 아파트 경매, 빌라 경매, 상가 경매 등을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반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는 물건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임장도 가고 조사도 하고 입찰도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경매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깊게 공부했고 10번의 입찰을 하면서 느낀 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는 정말 레드오션입니다. 많은 경매 책들의 수많은 성공 스토리 사건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몇 년도에 낙찰받은 물건인지요. 모두 오래전 경매가 블루오션일 때의 성공담을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들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좀 좋아 보이는 물건들은 금매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대 수지타산에 받지 않습니다. 또 경매 컨설팅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은 높은 낙찰가의 일부를 보수료로 받습니다. 즉 낙찰이 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매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거죠. 특수물건들은 다르다고요? 이미 특수물건들도 흔해진 지 오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매 강사들은 왜 강의를 할까요? 왜 굳이 나의 경쟁자들을 늘리려고 할까요? 경매로 이렇다 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흔해져서 크게 의미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을 구매한 사람들이 구매한 지식을 또 돈 주고 팔고요. 이렇게 퍼질 대로 퍼진 레드오션이 바로 경매입니다. 두 번째,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주식 단타 해보셨나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시죠? 경매를 하게 되면 시간 날 때마다 매물을 검색하고 리스트업하고 현장 임장 가고 입찰하는 등의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 1000만원도 남기기 힘든 게 경매입니다. 정말 수지타산 안 맞는 노동 수익입니다. 저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매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아래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짧은 시간 투자해서 단기로 시세 차익 남기기, 리모델링 포함해서입니다. 두 번째, 사업하기 위한 상가를 구매한 뒤 나만의 사업을 하기. 세 번째,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15에서 20%로 세팅하기. 낡은 빌라 포함입니다. 저에게 이 3가지 방법이 모두 의미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미 레드오션인 경매 시장에서 내 노동력 대비 1000만원도 남지 않는 경매 시장은 큰 메리트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실상 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매로 돈을 버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땅을 경매로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와 다르게 환급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15에서 20%로 세팅해서 현금 흐름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역시나 차익형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목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빌라 등을 투자해서 계속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추후 재건축, 재개발을 노린다는 분도 있는데 저에게 최적화된 방법은 아니었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만으로는 큰 돈을 버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현금 흐름이 생기면 1년에 1200만원의 돈이 더 생기는 것이지만 차익형 부동산으로는 같은 기간에 1에서 2억은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5년에서 10년의 긴 시간을 지나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1년 반 만에 5억의 수익을 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부터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종목들과 목표 금액,
앞으로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